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특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오유라의 등장과 함께 원작 소설의 결말과는 만날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는데요. 특히 오유라가 박민환에게 강지원의 죽음을 사주하고 그 일에 정수민과 정수민의 아버지가 엮이게 되면서 내남결의 결말은 원작과는 아예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정수민이 갈등을 겪었던 김자옥을 살해한 혐의와 강지원과 유현을 차로 밀어버리려 했던 살인 미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수감번호 2673이 되는데요. 그리고 박민아는 정수민의 사망보험금을 들고 정수민을 죽이려고 고장내놨던 차를 술에 취해 지가 탔다가 그대로 사고가 나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는 일단 정수민과 김자옥이 결혼식 이후에는 큰 갈등을 겪진 않더라고요. 김자옥이 정수민한테 졌죠. 원작에서는 김자욱이 정수민에게 진짜 험한 말과 행동을 많이 하기에 김자욱이 정수민의 손에 죽었어도 이건 인과응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드라마에서 김자욱은 아직 죽이고 싶을 정도의 악랄함을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물론 아직 김자욱이 정수민의 임신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 김자욱의 악랄함을 반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 박민환이 강지원의 800억을 꿀꺽하기 위해 강지원과 잘해보려고 정수민을 죽이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정수민이 박민환을 죽이고 그 혐의로 감옥에 갈 것 같더라고요. 회기 전 강지원의 장례식장에서 박민환과 정수민은 긴급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도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긴급 체포가 되고 서울구치소가 마이홈이 되는 결말이 일어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에서 정수민이 김자옥을 살해하고 강지원과 유현 살인미수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는 과정에서 유한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유한일은 빌런 같은 외모를 하고 있긴 하나 꽤 다정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지혁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며 약혼을 깨고자 했을 때도 결국은 유지혁의 편을 들어줬고 유희연에게는 아기라고 부를 정도로 손녀를 예뻐하는 할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일이 자기 손주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악독하고 지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김자옥이 사망한 후 하루도 되지 않아서 박민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두 사람의 장례식이 동시에 치러졌는데요. 박민환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안치실에 간 정수민은 반쯤 넋이 나간 시부 박철호 옆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 나도 데려가라며 나도 오빠랑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며 진짜 따라 죽을 기세로 머리까지 벽에 쾅쾅 박다가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신을 확인하는 절차는 박철호의 몫으로 남겨졌고 오래간만에 홀가분하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죠. 남편이 죽었지만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홀가분하기까지 했는데요. 지원이 자신에게 박민환을 버렸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수미는 민환에 대한 얄팍한 애정이 전부 식었거든요. 또한 수미는 장례식 부고 문자를 보내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박민환이 정수민 사망보험을 가입한 서류를 발견하고 분노하며 박민환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이후 정수민은 자신이 김자옥을 죽였다는 사실은 망각한 듯 남편과 시모를 한 번에 잃은 아내이자 며느리 연기를 기똥차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이 UNK 직원들과 장례식에 찾아오자 수미는 지원의 발밑에서 엉엉 울며 너 때문에 오빠가 힘들어서 매일 술만 마셨는데 그렇게 희망만 주지 말고 그냥 만나주지 그랬냐며 그랬으면 내가 좀 힘들어도 오빠는 괜찮았을 거라고 거짓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지원은 관객의 마음으로 바닥에 엎어져 엉엉 우는 수민을 구경했는데요. 하지만 희연은 정수민의 연기를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이 없었어요. 희연도 연기라면 좀 하니까요. 희연은 임금님이라도 돌아가신 듯 방바닥을 금이 가도록 쾅쾅 두드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박 대리님 이렇게 가시면 우리 수민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나쁜 사람, 야속한 사람, 부부는 한 몸인데 어떻게 그리 혼자만 가냐. 그렇게 애틋하게 연애를 했으니 가려거든 수민이도 데리고 가라. 정수민이 얼마나 슬프면 정수민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헛소리를 하겠냐. 이렇게 희연을 교묘하게 언니는 쏙 빼버리고 정수민이라고 부르며 남의 빈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죠. 이후 박민환과 김자옥을 발인하는 날 장례식장에 찾아온 경찰은 정수민을 김자옥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수민은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을 양쪽에서 잡아 연행하려는 형사들에게 무릎을 꿇고 어머님과 남편 가는 길만 좀 보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죠. 박철호는 며느리가 아내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는 화장장에 들어가기 직전인 김자옥의 관을 당장 꺼내서 부검을 해달라고 했고, 수민은 박민환의 관이 불꽃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일부러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체포하러 온 경찰들은 얼떨결에 수민을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수민은 화장실에 간다고 잠깐 거짓말을 하고 화장실 맨 안쪽 청소 도구함으로 사용되는 칸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꺼냈는데요.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빨간 고무장갑에 청소용 양동이와 밀대까지 든 수민은 되도록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탈출에 성공하죠. 그리고 수민은 UNK의 주차장으로 가서 여전히 수민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호구 김경욱을 기다렸습니다. 김경욱은 자신의 차에 수민을 집어넣고 시동을 건 채로 사무실에 두고 온 서류를 가지러 잠깐 차를 비웁니다. 그런데 김경욱의 차에 앉아있던 수민의 눈에 행복해 보이는 강지원과 유연이 들어왔죠. 수민은 자신의 인생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강지원이 유희연이랑 하하호호 붙어노는 장면을 보고는 분노가 치솟아 구역질이 날 판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수민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힘껏 엑셀을 밟아 유희연과 강지원을 향해 달려들었죠. 이날 지원과 희연, 지혁은 한우 파티를 할 계획이었기에 지혁이 먼저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고, 지원과 희연이 주차장으로 내려와 유지혁의 차를 찾아 천천히 걸어가고 있던 찰나였어요. 지연과 희연은 요란한 엔진음이 뒤에서 울리자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고 승용차는 무서운 속도로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공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듯 차가 달려오는 그 짧은 1초의 시간, 지원은 정수민의 눈이 사리와 집착,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얼어붙은 지원을 희연이 밀쳐냈고 수민은 다시 기어를 당기고 엑셀을 밟아 후진한 후 희연과 지원을 향해 다시 돌진했습니다. 이번엔 지원이 온몸으로 희연을 감싸놨고 다행히 유지혁의 차가 수민이 탄 차를 박아 지원과 희연을 구해내죠. 사실 드라마에서도 딱 이 정도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수민은 그냥 운전하려고 한 건데 차가 제멋대로 움직였다며 지원을 죽이려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으나 그 장면을 유한일 회장이 전부 목격을 했어요. 유한일의 수행비서들은 사고 현장을 둘러싸며 수민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유한일은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발버둥치는 수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잡아서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고 지하주차장 CCTV를 당장 확보하도록 지시하죠. 경찰차에서 우르르 내린 경찰관들은 수행원들에게서 정수민을 넘겨받습니다. 이미 한 번 도망친 전력이 있는 만큼 인도적인 가정은 없었죠. 경찰은 정수민의 양손목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며 살해 및 도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디찬 세부치가 자유를 구속하자 정수민은 살충제를 맞은 바퀴벌레처럼 펄펄 날뛰며 잘못한 건 강지원이고 나쁜 건 강지원이라며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울부짖었고 질질 끌려 경찰차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다행히 희연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한일은 할아버지 앞에서 아픈 걸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소녀를 보며 옳지 못한 방법일지라도 할아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는 그 누구도 희연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지원은 희연이 자신 때문에 다쳤다고 자책하는데요. 하지만 유한일은 지원의 잘못이 아니라며 정수민이 강지원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그저 정수민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종족이라 그런 것이니 희연이 다친 것, 정수민이 지원을 미워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지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해줘요. 진짜 참어른이죠. 유한일의 이 말로 인해 지원은 죽었다 살아나서도 버리지 못했던 자책하는 버릇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한일은 그런 종족들에게는 해칠 마음을 품지도 못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신이 UNK를 키우는 동안 그런 놈들을 수십 수백 명이나 겪었지만 이젠 아무도 없게 내가 만들어놨다고 말하죠.
언론은 정수민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살해한 후 도주하고 직장 상사의 차를 훔쳐 평소 원한을 품었던 지인 A씨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엄청난 사건인데, 피해자가 베일에 쌓여있던 UNK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은 이 뉴스로 들썩거렸죠. 물론 요한일은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도록 연일 매스컴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존속 살해와 살인 미수에 대한 수민의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열렸는데요. 방청석은 10,000원이었고 재판장에 들어선 수민은 이 많은 사람이 전부 자신에게 내려질 무거운 처벌을 기대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정수민은 시모 살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김자옥을 죽이는 걸 목격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섰죠. 또한 부검 결과 김자옥은 공기색전증으로 사망했는데요. 수민이 사용한 PC의 검색 기록에 핏줄의 공기, 링거줄에 공기 들어가면 따위가 발견되었고, 김자옥이 죽기 직전 병원 컴퓨터에 앉아 검색을 하는 수민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까지 증거로 제출되었죠. 또한 요한일은 김경욱의 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 안에는 수민이 지원에게 달려들기 전에 수민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지원에 대한 분노가 담긴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숨막히는 사리에 판사도 할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가볍게 저었고, 수민의 국선 변호사는 어느 순간 수민을 변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 측 변론 있습니까? 라는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죠. 이로써 검사는 수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졌고 이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수민이 유일했는데요. 판결이 난 후에도 수민을 맡은 국선 변호사는 수민의 형량을 깎기 위해 노력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민은 양팔을 붙들려 비틀비틀 일어서다가 방청석 쪽에 유지혁과 나란히 앉아있던 강지원과 눈이 마주칩니다. 강지원은 수민에게 오른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며 입모양만으로 잘 가라고 인사를 건네죠. 그 인사는 정수민이 교도소 밖 세상에서 듣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아마 오유라도 정수민처럼 콩밥을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